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은 갑진년인데 갑진년은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풍수적 기운도 역시 2024년 갑진년부터 풍수 구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수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집이나 부동산, 묘 이런 거에서 어떤 명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한 부분은 운기, 기운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 기운의 변화, 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180년이 되고요. 또 다시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찾는데 36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풍수 운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됐든 정치적인 변화가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변화가 됐든 이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9번 바뀌기 때문에 1운부터 9운까지, 이제 9운이 되면 다시 1운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1운부터 9운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80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 80년 동안 어떻게 운기가 변했는지, 그 5운서부터 해서 5운, 6운, 7운, 8운, 이제 9운이 되는데, 이 5개의 운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운에 대해서, 5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번째 운이라는 소리인데, 일단 5운, 6운, 7운, 8운, 9운까지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운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형기라는 게 있습니다. 형기라는 것은 어떤 모양,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당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묘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공간적인 공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어떤 지역 자리잖아요. 그래서 공간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명당 풍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입니다. 이기. 어떤 기운의 이론 이치인데, 이거는 시간성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죠. 공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땅이라든지 집이 묘자리가 결정되면 그 자리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간성은 변하지 않는데 시간성은 이건 변한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일단 좌향,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떤 형태가 좋은지, 이런 게 한 가지가 또 있고요. 이제 운기,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운기가, 이런 운의 기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데, 즉 오운에는 과거라는 것은 역사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걸 알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운이 왔을 때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풍수하면 땅, 묘자리, 그렇지만 오늘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 운기, 기운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고, 자리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그걸 옮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도 그렇고 묘자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기운, 운기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사실 이 오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운 시기에는 무엇이 많았냐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이 사실 죽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건 다툴 쟁자인데 싸워서 다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오운 시대는 이렇게
전쟁이 많았을까? 그럼 과거에 정말 온 시대에 실제로 전쟁이 있었는지 오늘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 오운이라는 게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구성학에서 구공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구공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한번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구궁도라는 것은 이제 9개의 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궁, 뭐 궁이라는 것은 이건 집궁자인데 뭐 궁전 뭐 이렇게 했을 때 집궁인데 이 9개의 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면 가운데는 5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 7, 8, 9, 1, 2, 3, 4.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이 구궁이라는 게 원래 하도 낙서에서 거북 등 껍질을 보고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말로는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마방진. 마방진. 영어로는 매직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를 보시면 4, 9, 2 더하면 15가 나옵니다. 15. 그리고 357 더해도 15가 나오고 816 더해도 15가 나오고 276 더해도 15가 나오고 438 뭐 아니면 951 그리고 456 258 그러니까 모든 대각선이 됐던 세로든 가로든 무조건 15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직 스퀘어라고 하는데 바로 이 15가 나오는 자리에 보면 이 가운데 이걸 중궁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궁, 중앙에 있다서 중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오자가 아까 오운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구성학에서는 이것을 오왕살이라고 해서 안 좋게 봅니다. 오왕살. 그래서 사실 암검살, 팥살, 오왕살이 구성학에서는 안 좋게 보는데 이제 풍수에서도 이걸 자향을 볼 때 사용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좌향, 향을 볼 때 그게 바로 일단 오운이냐, 일운이냐, 구운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풍수에서는 자향을 보고 구성학에서는 어떤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본명성을 따져서 그 연도에 따라서 운기가 어떻게 변하고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게 좋고 이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향인데 그러면 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향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6자리가 건방입니다. 건방. 건방. 건이가 하늘건자잖아요. 그러면 방향으로 보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거는 간방입니다. 간방. 그래서 우리가 좌오묘 할 때 좌방향. 좌방향이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은 이제 동쪽의 방향이어서 좌오묘 할 때 묘방이 되고 이 7은 유방이 됩니다. 서쪽 방향. 그리고 9자는 이제 오방향에서 남쪽을 나타냅니다. 남쪽.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역에 64개, 전에 8개가 있는데 8개가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서쪽을 나타내는 게 이게 건방, 이게 북쪽이니까 여긴 서쪽이니까 북서쪽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왕의 자리 아니면 집안의 가장의 자리, 회사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자리.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 방향이 있어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이게 건방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간방이고, 그러면 남쪽은 뭐냐? 남쪽은 리방이에요. 리방. 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떠날 이자를 쓰는데 리방. 우리가 이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별. 리방이고, 그리고 이쪽 서쪽은 태방입니다. 태방. 이게 원래 이제 기쁘다, 기쁠 때자고, 이건 하늘건자죠. 이건 구덩이 감이고, 그 다음에 이 8방, 이제 8번째, 이건 간방, 이게 그칠간이기도 하고, 어긋날 간으로도 보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묘방은 이제 진방이죠, 진. 우레진자에서 이쪽에 진방. 갑진년이 이런 진자를 쓰죠.
그리고 이 사자 있는 데는 남동쪽인데 이거는 손방입니다. 손. 이게 이제 공손할 손자예요. 공손하다. 그런데 우리가 동남풍 바람할 때도 이쪽을 보죠. 그리고 이쪽 이자 있는 데는 이제 땅곤자에서 어머니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보면 이거는 맏딸 자리고 이건 맏아들 장남, 이거는 장녀 자리고 이건 둘째 딸, 이건 둘째 아들, 이거는 이제 막내 딸, 이거는 어머니, 이건 막내 아들 자리예요. 방향으로 보면 이제 풍수에서 집의 위치를 할 때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헷갈립니다. 되게 태극기도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건곤감리. 근데 여기서 태극기가 건, 곤, 감, 니 해서 이렇게 태극기의 8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오우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2024년도 구운이 오고 리방향 화학이 남쪽이니까 그걸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자리는 오왕살이고 어떤 곤란함, 물론 뭐 리더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질 때 쓰고 또 이게 풍수에서 잠자리 결정할 때 좌양할 때 회도국자라고 있어요. 그때도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띠들은 뭐 이 오궁에 중앙에 들어가면 방향을 뭐 사방팔방 어디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두침 방향을 그냥 뭐 아무데나 자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회도국자가. 일단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공부해서 이것을 외우고 알고 그러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주 명리학만 공부해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다 풍수에다 유기에다 전법에다가 육효에다 주역에다 그리고 뭐 구성학 정말로 할 게 많은데 일단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물리적 시간이 가는 건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2, 3년 만에도 깨우칠 수 있고 10년을 해도 깨우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부담 없이 듣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해가 가십니다. 근데 이제 오운이 왜 안 좋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방에 갇혀 있잖아요. 구성학에서도 구궁 속에 오왕살로 가장 뭐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왕살과 이제 서로 또 충이된 것도 파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사방팔방에서 들이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전쟁으로 가는데 그럼 실제로 오운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삼국의 세력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통일해서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이게 정말로 전쟁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뭐 했습니까? 해방 광복이 됐죠. 자, 그러면 1944년이 갑신년이거든요. 이 44년부터 해가지고 1963년 계묘년까지가 바로 오운입니다. 오운. 오운인데 이 오운 시대인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1944년 45년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정말로 가장 극심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물론 45년도에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그 핵폭탄을 리틀보이라고 했었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결국 항복을 했지만 이때 바로 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50년 경인년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경인년서부터 시작해 갖고 1953년이니까 계산년이네요. 이때 무슨 연도가 있냐? 그 사이 임진년이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전쟁이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극심한. 그리고 1960년에 4.19가 있었죠. 4.19. 뭐 4.19 민주화 운동, 민주화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뭐 어쨌든 4.19에 대해서 뭐 높게 평가한다든지 나쁘게 평가하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1961년 5.16이 있었습니다. 5.16 혁명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소장 시절에
이게 언제냐? 바로 오운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났었고 4.19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도 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도 일으키고 전쟁도 있었고 그게 바로 임진년 1952년 임진년인데 이 임진년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게 다 오운시대예요. 이게 오운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조선시대를 한번 갈게요. 조선시대. 조선의 오운시대는 어땠냐? 조선이 1592년 이때도 임진년입니다. 임진년. 이때 7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7년. 이순신 장군이 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해서 이때도 바로 오운 시대입니다. 오운. 여기 임진년이 또 들어갔어요. 임진. 여기도 임진년입니다. 1952년. 여기도 임진년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었고 건국하고 나서 이게 조선이었었고 그럼 고려는 어떠냐? 고려는 또 1231년에서 32년 이때 32년이 임진년입니다. 또 임진년. 이게 오운시대인데 고려가 몽고한테 침입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고종 때인데 조선의 고종이 아니고 고종 15년에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몽고의 살레탑 장군이라고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때는 이제 최이가 무신 정권의 실력자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항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몽고군이 육상은 강한데 해전에 약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하고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것도 임진년. 그리고 여기도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1231년 고려 고종 때 고려 고종 15년인데 이때 또 여기도 역시 임진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몽고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 그리고 고려 이 독립된 세 개 나라가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다? 바로 이 오운시대입니다. 오운시대. 그러면 야 이게 한 번만 전쟁이 일어나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이면 야 우연인가? 그런데 각자 세 번이 똑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고 또 큰 전쟁이잖아요. 몽고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때 유럽까지 다 침략을 해서 거의 유럽 자체도 쑥대밭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하나가 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가 희한하다. 왜 이렇게 이 오운 시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를 저 외에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풍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맨날 땅이 어떻고 어디가 몇 자리가 어떻고 명당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운, 이기 시간성이라 그랬잖아요. 시간. 이게 그런데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그럼 역사도 반복하고 어떤 기운도 반복하고 그러면 앞으로 6운, 7운, 8운, 9운 그러면 지금 9운 시대에도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충분히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운이라는 게 극과 극은 통한다 했습니다. 극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모두 다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과거의 역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5운 또 6운, 7운, 8운 이제 9운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이 전에 2운이나 3운, 4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때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이 오운 시대 해방이 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한 6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는 7운 그리고 8운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도약하고 9운은 이제 모든 문화가 용성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흐름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한다든지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왜 구운에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운기에 따라서 그 흐름이 묘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에 따라서 뭐 따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유튜브, 어느 풍수, 역학 명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제가 물론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걸 못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유군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